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법규 강의 한번 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에 올린 마지막 강의가 13분짜리가 하나 올라갔는데 그게 편집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전에 있던 23강은 제가 지우고 법규 삭제를 했고 새로 23강을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찍는 것부터 이제 23강 다시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조금 보시고요. 그러면 자, 별표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제조소 등의 위치라던가 또는 구조,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설비,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시행규칙 별표가 별표 4예요. 그래서 제조소 기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조소 기준에 가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죠. 근데 이 안전거리라는 게 이제 아니 결국 제조소와 주변 시설과의 어떻게 보면 요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육류는 제외예요. 요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안전거리는 제조소 등 뭐예요? 공통기준입니다. 공통기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자, 일단 전기에 관련된 게 나와요. 여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7kV를 초과하고 35kV 이하다. 맞나요? 그리고 또 35kV를 초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이랬을 때 이 35를 기준으로 자, 어차피 키로는 제가 1000이라고 했어요. 10의 3승. 35를 기준으로 낮으냐 높으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봤을 때 찢어 먹는다라고 했죠. 3m, 5m. 35 기준을 잘 알고 계셔라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이거 35 기준을 여러분들 기점으로 해서 이하냐 초과냐 3m, 5m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주가 학문. 그죠? 그래서 주거, 가스, 학교, 병원, 극장, 그리고 문화재까지.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1, 2, 3, 5 기준. 1, 2, 3, 5. 10m, 20m, 30m, 50m.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주거, 가스, 학병극 갔을 때 여기 다수인 수용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학병극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30m다라고 되어 있고 이 안에 공연장이나 영화상영관은 3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만 얘기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나 의료기관, 공연장, 그죠? 근데 영화상영관 이런 애들은 이제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복지시설 있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기준도 들어가 있다. 이 숫자 기준도 한 번씩은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기본은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몇 메타를 뛸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주셔도 충분히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해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차피 제조소 등에서 이 안전거리는 동일하게 갈 거다. 항상 육류위험물은 제외다. 자, 그리고 보유공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보유공지 기준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여기 제조소가 있으면 이 주변에다가 공지를 둔다 그랬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지를 둠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이제 공지를 비워둠으로 인해서 여기서 불이 나더라도 탈 게 없게. 맞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위험물이 지금 몇 배 이하일 때, 10배 이하일 때, 10배 초과일 때 나와 있죠. 그럼 10배 이하냐 10배 초과냐. 그래서 지정 수량이 10배 이하다. 여러분들 지정 수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위험물 저장 수량을 뭘로 나눠줘요? 우리가 이 지정 수량이라는 건 위험물의 저장 수량을 법적인 지정 수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저장 수량은 문제에서 줄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온다? 지정 수량보다 몇 배가 저장됐는지 배수가 나와요. 그 배수가 10배가 안 됐다.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3m의 공지를 돌아. 10배를 초과했다. 5m의 공지를 돌아. 뭐 이미 이게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건물과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작업을 위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대. 무조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유공지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변에다가.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다가 뭐 설치하래요? 이렇게. 벽 설치하래, 벽.
격벽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벽은 내화 구조, 육류일된 불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나 창 개구부가 있으면 최소,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 폐쇄식 60분, 60분.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제조소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제조소보다 약간 좀 여유 있게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오게 벽이 50cm 이상 돌출되게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지와 게시판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와 게시판 기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조소에는 일단 제조소라고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를 해야죠. 이름표 달아주는 거예요. 명찰. 이 제조소니까 네가 제조소다. 그죠? 항상 똑같죠. 이것도 0.3에 0.6 한 변 길이가 0.3이면 다른 한 변은 0.6 30cm 60cm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은 무슨 색이에요? 백색, 바백, 문흑 맞습니까?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표지 말고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게시판 기준. 게시판. 그죠, 여러분들? 그럼 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해 주는 거죠. 표지랑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급 게시판 같은 거 만들 때 학급 게시판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게시를 해 놓잖아요. 안내 사항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어떤 방화에 관해, 약간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게시를 해 놓는 게시판이 있는데 사이즈는 표지 기준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표지 게시판 기준도 제조소 등이 다 동일하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험물의 면류, 그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고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량, 그리고 취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 그리고 지정 수량의 배수. 근데 이거 배수입니다. 배수. 매수가 아니고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안전관리자 성명이나 또는 증명,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또 해주시고 색깔은 바백, 문흑 똑같죠? 바백, 문흑. 이 기재사항도 물어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물어본 적 없습니다. 저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뭐 그렇게도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아직은 저기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그냥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주의사항 게시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그죠?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삼류 위험물 중 금수성. 자, 요거는 누가 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기, 엄금. 엄금 위주로 보시라 그랬어요.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운반용기 주의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건 게시판 주의사항이고 운반용기 주의사항이 뒤쪽에 또 나와요. 여러분들 그때는 별도로 보셔야 돼요 하셨죠. 자, 그리고 이류 위험물인데 인화성 고체 제외다. 그럼 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화성 고체만 특이하니까. 나머지 이류는 다 화기주의고 삼류 중에 아까 여기서 금수성은 이쪽으로 빠졌죠. 그럼 하나 남은 게 자연발화성이죠. 그리고 4류, 5류. 자, 2, 3, 4, 5 들어가 있습니다. 2, 3, 4, 5 화기엄금. 그냥 2, 3, 4, 5인데 여기서 빠지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빠지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류 중에 인화성 고체만 해당하니까 인화성 고체 제외한 건 화기주의. 그죠? 3류 중에 자연발화성은 화기엄금이 들어가는 거고 금수성 물질은 물기엄금. 이런 것들. 그리고 4류, 5류는 그냥 전체예요. 그죠? 그래서 물기에 관련된 건 뭐가 바뀐다? 화기에 관련된 건 뭐가 바뀐다? 문자색은 백색으로 동일하지만 맞죠, 여러분들? 문자색은 두 개 다 백색으로 동일하지만 요게 바뀐다 그랬죠? 바탕색, 청색이냐, 적색이냐.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물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요거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좀 보시는데 지하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왠지 안 될 것 같죠? 지하층, 그죠? 지하층이 있으면 안 되고 벽기바보석에는 불연재료,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그죠?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 불연재료, 내화 구조의 벽. 그리고 이런 것들 어차피 동일하다 그랬죠. 항상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동일 기준입니다. 어디 가나. 요것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출입구와 비상구는 60분, 60분, 3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말이 들어가면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예전엔 갑종이었지만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을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 출입문 비상구 기준도 나올 수 있고 지붕 기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 똑같아요. 유리는 망입유리 요것도 어디 가나 똑같죠? 요것도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정도는 잘 보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망임유리 그리고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고부가 아니고 최저부에 높은 곳 말고 가장 낮은 곳에 집유 설비라는 걸 설치를 해줘라. 기름을 모을 수 있는 집유. 그죠? 그래서 요거 대부분 다른 제조소등 기준에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준이니까 같이 외울 때 한 번 외워두면 뒤쪽에서 안 외워도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자, 됐습니다. 자, 건축물 구조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채광 조명 뭐가 나와요? 환기가 나옵니다. 그쵸? 자, 채광은 이제 빛을 그냥 채집하는 채광 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 조명 설비가 더 좋은 거죠. 두 개 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얘는 자연광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이제 조명, 형광등 다는 거고 당연히 얘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조명 설비를 달면 제가 채광 설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나와요. 자, 그럼 채광 설비는 불연, 자, 동그라미 불연, 그리고 연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 설치하고 채광 면적 최대로 바꿔놓을 수 있죠. 최소 아셨죠? 요 3개밖에 없어요. 채광 설비 기준은. 그러니까 채광 설비 기준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조명 설비 기준 가보면 방폭등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폭발을 방지하는 등인데,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등인데 중요한 게 모든 장소에 방폭등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조명 설비는 무조건 방폭등으로 한다. 아니라고요. 꼭 얘가 있어야 돼. 가연성 가스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이런 말이 꼭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방폭등.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전선은 내화내열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내화내열. 불에도 견디고 열에도 견디고 당연히 내화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내화도 사용 가능하고 내열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얘는 불에 견디는 거고 불이니까 열도 포함이 되겠죠. 얘는 열만 이제 견딜 수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화내열 잘 보시고 전멸 스위치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하는 조명 설비를 얘를 일반적으로 가정집은 안쪽에 설치하죠. 문 안쪽에. 이거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바깥 부분에 설치하래. 왜냐면 여기서 스파크가 튀면 만일 그 안쪽에 위험물이 저장돼 있을 때 그거에 의한 또 점화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파크 우려가 없는 경우는 굳이 바깥쪽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2개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환기 설비입니다. 이 환기 설비는 자연. 그죠? 그러니까 자연 배기 방식. 자, 여기는 팬 같은 걸 단다, 안 단다? 안 단다. 안쪽에 있는 공기를 자연적으로 바깥쪽으로 좀 이제 순환이 될 수 있게 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 배기라고 들어가 있고요. 자연, 요거 기계 아니에요. 강제 아닙니다. 그냥 오답으로 이런 걸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리고 급기구라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급기구. 자, 급기구는 내가 여기 제조소가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는 쪽이라 그랬죠. 급기구.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기구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급기구 말고 뭐가 있냐면 환기구라는 게 있어요. 환기구는 보통 위에 달리는 게 일반적이죠. 느낌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기구는 바닥 면적이 만일 여기가 150이래. 그럼 하나만 설치하면 된대요. 요 급기구, 요런 그냥 구멍 설치해 놓는 거, 개구멍 같은 거. 그럼 300제곱이면, 바닥 면적이 300제곱이면 급기구를 2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150제곱마다 내가 만약 150이어서 1개를 설치했대. 근데 여기 사이즈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니까 얘가 몇 cm 제곱 이상? 800cm 제곱 이상이어야 된대. 요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죠. 150에 800. 어차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바닥 면적이 이게 150이 안 된대요. 되게 좁은 거야, 바닥 면적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닥 면적이 60이 안 된다, 90이 안 된다, 120이 안 된다, 150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60 미만이냐, 90 미만이냐, 120 미만이냐, 150 미만이냐.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6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30씩. 60, 90, 120, 150.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그대로 올라와요. 150. 150 됐을 때 여기 플러스 몇씩 되는 거야? 또 150씩 되면서 내려오는 거죠. 150, 300, 450, 600. 맞죠? 자, 그리고 급기구는 어디에 설치하래요? 낮은 곳. 그래서 거기다가 뭐 설치하래? 인화 방지막.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에서
불이 났을 때 제조소 안으로 불이 들어오는 걸 막아준. 왜냐면 급기구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열이나 이런 게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불꽃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줄 수 있게, 열보다는 약간 불꽃이 들어왔을 때 화염이 번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환기구는 이런 거 잘 보시라. 여긴 낮은 곳, 이거 높은 곳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환기구는 지붕 위쪽이에요. 2m 이상, 이하 아닙니다. 2m 이상 높은 쪽에 설치하는 거야.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래. 아셨죠? 여기는 송풍기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배출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환기 설비 안 해도 되는데 그 배출 설비가 여기 나오죠. 그죠? 왜냐면 배출 설비가 더 좋은 거거든. 그리고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물에는 채광하지 말래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배출 설비 한번 볼게요.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높은 곳으로 배출을 할 수 있는, 자, 여기는 배출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팬입니다. 팬. 그러니까 기계를 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환기랑 비슷한데 환기는 기계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근데 배출 설비는 뭐를 달아나요? 기계를 달아나요. 팬이라는 기계를 달아서 바깥쪽으로 연기를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빼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얘를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 설비를 설치를 해줘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래? 좁은 곳에 한정돼서 설치하래요. 전역 방식, 넓은 곳을 빼주는 게 아니고 좁은 곳을 집중적으로 뺄 수 있게 국소 방출 방식이라는 걸로 설치를 해주래. 그죠? 그리고 봐봐요. 배풍기, 이게 팬이죠. 배풍기에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빠질 수 있는 닥트라는 걸 달거든요. 그리고 후드 이런 것들을 달아서 강제가 결국 기계를 설치한다라는 거. 아셨죠? 강제예요. 이거 자연 아닙니다. 아셨죠? 자연 아니에요. 그리고 배출 능력, 요 팬 있죠, 팬. 요 팬은 배출 장소 용적 최적이에요. 만일 예를 들어 20m 3층이다 그 장소가. 그럼 여기다가 20배를 해요. 그럼 20배를 하면 얘가 400m 3층이죠. 맞죠? 이거를 1시간당 팬이 400m 3층을 빼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죠. 그냥 배출 장소 최적 주고, 그죠? 배출 능력은 몇으로 해야 되냐? 그냥 20배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됐죠? 20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전역 방출 방식은 바닥 면적 1m 제곱당 18m 3층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국소 방출이 기본이지만 전역 방출으로 했을 때, 전역 방식일 때는 이렇게도 빼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배풍기는 강제 배기 방식이래요. 그죠? 바깥쪽으로 팬을 달아서 기계적으로 달아서 빼주는 방식인데, 옥내 닥트 내압이, 옥내 닥트라는 게 바람이 지나다니는 배관이에요. 자, 여기 내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 얘가 견뎌줘야 되는 압, 또는 여기 갔을 때 이 안쪽 압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과압이 걸리지 않게 설치를 하라라는 거야. 이상을 이하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이거 이하로 바꿔놓는 문제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배출 설비의 급기구와 배출구 설치 기준이 나와 있죠. 자, 급기구는 높은 쪽에서, 이게 특이한 거라고. 이거 낮은 곳으로 틀림없이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낮은 곳에 설치한다 그랬잖아, 급기구를. 근데 여기 높은 곳이래, 배출 설비는. 특이한 거죠.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인하 방지망 여기도 설치를 해줘라 라는 말도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배출구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죠. 지상 2m 이상으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배출 닥트가 관통되는 벽 부분 가까이에 방화 댐퍼를 설치를 해줘라. 자,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방화 댐퍼.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 댐퍼를 설치를 해줘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 뭐냐면, 배출 닥트 관통 벽 부분 가까이에 자동 폐쇄가 되는 방화 댐퍼라는 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 여기 배출구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여기가 내부고 여기가 외부잖아. 그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방화 댐퍼는 불을 막아주는 댐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불꽃이 나가지 않게. 근데 보통 배출 쪽이니까 안쪽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안쪽에서 불이 났을 때 바깥쪽으로 불이 나가지 않게
강화 댐퍼라는 걸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배출 설비 기준은 아직은 크게 나온 적 없거든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로치기 문제로도 제가 나중에 연습을 시켜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숫자 위주로 일단은 지금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개 설비 바닥.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조소 바깥쪽에 이제 설비를 설치했을 때, 그죠? 5개에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가 있을 때, 그러면 거기 바닥은 둘레에다가 턱을 설치해드려요. 15cm, 0.15m 이상의 턱. 아셨죠? 이런 거 0.1, 0.2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놓으니까 0.15입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 스며들지 않게 하래. 당연하죠.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안쪽으로 스며들면 안 될 거고, 턱이 있는 쪽이 더 낮게 경사지게 설치를 해줘라. 이거 높게라고 바꿀 수 있겠죠. 낮게입니다. 자, 바닥의 최저부에 지뷰설비, 유불리, 그죠?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조소 안에 여러분들 설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뭐 위험물의 누출, 비산방지 설비도 들어가고, 가열 냉각 설비 등의 온도 측정 장치도 들어가고, 뭐 가열 건조 설비도 들어가고, 압력계 안전장치 전기 설비. 자,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타이틀 정도? 아, 이런 설비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설비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고요. 거기 갔을 때 정전기 제거 설비라는 게 또 들어가요. 이건 단독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조소 등 공통입니다. 그래서 접지를 한대, 접지. 우리 소방학개론에서 배운 거 있죠, 접지. 또 본등이라는 것도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법에는 접지라는 것밖에 표현이 안 돼 있고, 자, 요거 학개론에서 우리 했었죠. 상대 습도 몇 프로? 70%. 그냥 습도 70% 이상으로 해서 정전기를 또 잡을 수 있고, 공기 또 어떻게 한대요? 이온화 시킨다. 요거 다 정전기 방지 대책이었죠. 근데 이것도 제조소 등 다 뭐예요? 공통입니다. 어떤 제조소 등이든지 간에 요 기준이 정전기라는 게 들어가면 다 똑같이 들어간다. 그리고 필외 10배 이상 제조소. 근데 육류는 제외. 그죠? 육류 제외에 계속 나오니까 이거 잘 보시고, 필해침 10배. 그죠? 그래서 아까 안전거리도 육류 제외였죠? 필해침도 육류 제외네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위험물 취급 탱크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이氧화탄소는 제외한다. 그래서 위험물 취급 탱크에 갔을 때 방유제 기준이 있었어요. 방유제가 뭐였어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탱크 주변에다가 제가 이렇게 뚝 같은 거 쌓아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위험물이 샜을 때 요 안에 좀 가둬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맞죠? 방유제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만일 이게 탱크가 하나만 있다, 방유제 안에. 그럼 이 방유제의 용량은 내가 만일 얘가 100리터짜리다 라고 한다면 요 방유제에는 50리터 정도는 가둬둘 수 있는 애를 설치를 하래. 나와있죠? 50%니까요. 근데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두 대가 있대요. 두 대. 그냥 대충 그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대가 있고, 여기가 하나가 200리터, 하나가 100리터래.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방유제의 용량은 최대인 것의 50%. 그럼 얘 50%네. 맞죠? 그리고 나머지 탱크 용량의 10%니까 요 나머지가 얘잖아, 얘. 그럼 얘니까 10%네. 아, 그럼 110리터. 탱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나머지 용량 합한 거의 10%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고인하점 위험물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고인하점이 몇 도를 얘기하냐가 정의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100도씨. 됐나요? 자, 그리고 원래는 특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특례 기준을 다 볼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만한 걸 제가 문제로 꾸리든 할 테니까 지금은 특례는 보지 마십시오. 계속. 아셨습니까? 네, 특례까지 보다가는 머리 깨져요. 여러분들. 하다가 막 책 찢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특례 기준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 아셨죠? 그거 위주로 조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로 정리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OX 문제죠. 1번, 육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안 두죠. 육류는 제외라 그랬잖아요. 학병극 다수인이 수용하는 시설은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둔다. 오케이.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정문화재는 몇 m예요? 50m죠. 문화재가 잘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10배 이하면 이게 5m 이상이 아니고 3m. 5m는 10배 초과했을 때. 그죠? 5번. 제조소에 설치하는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 오케이.
6번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 중 인화성 고체는 화기주의,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이죠. 맞죠, 여러분들? 방금 했던 거니까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7번 제조소에 설치하는 채광 설비는 불연지르로 하고 연소 우력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채광 면적 최소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8번 조명 설비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기본적으로 바깥 부분이라 그랬죠. 그쵸? 맞고 150마다 하나 설치하고 크기 800cm 제곱. 그죠? 10번 환기 설비의 환기구는 지붕이 또는 지상 2m.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오케이. 11번 배출 설비는 배풍기, 배출 닥트, 후드 등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배출. 12번 배출 설비의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다. 자,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배출 설비 내가 아니라 그랬죠? 고인화점 100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OX 한번 가볼까요, 우리? 환기 설비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배기, 오케이. 2번 오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한 게시판. 아까 제가 2, 3, 4, 5인데 2하고 3은 인화성 고체, 그죠? 그리고 3류는 자연발화성에서 화기엄금 들어가 있었죠. 4, 5는 전체 다였고요. 위험물 제조소 바탕 흑색, 뭔가 잘못됐네. 바백 문흑. 환기 설비의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X. 환기 설비의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오케이.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또 해주시고, 이거 왜 틀린지 아시죠? 이거 낮은 곳이라 틀린 거예요. 환기 설비는. 환기 설비에서 환기 자연배기. 오케이. 요거는 여러분들 20배네요. 지금 제조소인데 그 10배 초과했잖아. 그럼 몇 메타 이상이에요, 이거? 5m 이상이지.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OX 문제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옥내 저장소로 갑니다. 여러분들 다음 제조소가 제일 중요해요. 제조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공통 기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뒤쪽에. 자, 이제 저장소 기준이 쭉 나와요. 근데 옥내 저장소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제가. 옥내 쪽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옥내 안에다가는. 근데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안전거리는 똑같아요. 주가항문 1, 2, 3호 똑같이 간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근데 안전거리 제외 기준이 있대. 근데 이 안전거리 제외 기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여기 가보면 사석유류, 동식물류 옥내 저장소로 200배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석유류나 동식물류는 사료 위험물 중에서도 그나마 좀 안전한 애들이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정수량도 좀 크고. 그죠? 걔네들이 양도 얼마 안 된대. 20배 미만이래. 근데 딱 2개만 들어가는 거야. 사석유류랑 동식물류 20배 아셨죠? 미만일 때 요거 나오고, 그리고 육류 나와요. 육류. 간단하게라도 이렇게라도 정리해 가십시오. 그리고 20배 이하래요. 20배 이하. 그냥 20배 들어가 있죠? 위에도 20배 있었죠? 여기 그냥 20배래. 20배 이하. 20배 이하인데 150제곱 이하일 땐 50배로 할 수 있대요. 그럼 50배 이하로 되는 거죠. 150제곱 이하면, 바닥 면적이 크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가 보면 벽기, 바보지, 내화구조.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보시고, 자, 여기가 보면 출입구. 자동 폐쇄 방식의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그러니까 특이하죠. 이거 출입구에 자동 폐쇄식의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그리고 창문 없어야 된대. 됐나요? 그리고 표지 및 게시판 기준은 제조소하고 동일하게 가고, 여기 갔을 때 그리고 보유공지 나오죠, 여러분들. 보유공지 갔을 때 특히 내화구조 기준은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1, 2, 3, 5, 10 해가지고 양도 많지 않아요. 5, 10, 20, 50, 200.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위험물을 많이 저장도 못해요, 옥내 저장소는. 그죠? 5배 이하, 10배 이하, 20배 이하, 50배 이하, 200배 이하. 그리고 200배 넘어갔을 때 5배 이하는 기준 없습니다. 딱 여기 요 정도 내화구조 기준 딱 여기까지 정도만, 요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됐죠? 자, 저장 창고. 그러니까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는 독립된 건축물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의 저장만 전용으로 하는 건축물로 또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잘 보십시오. 단층. 그리고 바닥은 집안면보다 높게, 땅보다 약간 높게 설치를 해줘라. 그리고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이 나와 있는데, 봤을 때 13456, 2류는 없어요. 2류 기준은 없고 13456이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정 수량이 좀 적은 애들, 1류 중에 가장 적은 50kg, 가장 적죠 이게. 그래서 무기야, 염소 이런 애들 들어갔었죠, 그죠? 3류 위험물 중에 칼라 알킬 10kg, 그리고 황린 요거 20kg짜리도 들어가 있네요. 황린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되게 위험한 애들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4류 중에 또 지정 수량 적은 애들, 50m짜리, 200에 400짜리, 400짜리, 그죠? 그리고 10kg, 뭐 요거는 이제 아직 세부 기준이 안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10kg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이제 봤을 때 그 오류의 맨 위에 가보면 유기과산화물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산 에스터류 있었죠, 걔네. 걔네가 10kg가 들어가지 않을까. 나머진 다 100kg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세부 기준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kg.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거야. 6류 전체. 그러니까 2류 빼고 기준이 다 있어요. 바닥 면적 기준이. 그래서 여기는 바닥 면적을 너무 크게 하지 말래. 위험하니까. 1000제곱. 근데 만일 그 외 위험물이면 2배까지 할 수 있대요. 근데 위의 위험물을 구획실에 각각 저장했다. 각각 저장하면 1500으로 조금 늘릴 수 있대. 맞습니까? 근데 구획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1번에서 5번의 위험물을 저장실,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제곱을 초과하면 안 된대. 이런 기준도 지금 들어가 있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다음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걸로 하래. 이거 아까 있었죠, 그죠? 출입구에는 얘네 설치하는데 똑같죠?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시계 60분 플러스 60분. 유리는 망임유리, 최저부의 지뷰 설비. 그죠? 그리고 10배 이상의 저장 창고 필요치. 맞나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이류 위험물 중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금수성 물질, 그죠? 4류 위험물은 절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래. 이런 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 보기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최소한 봐야 되는 저장 창고의 기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옥내 저장소에. 자, 그리고 밑에는 특례예요. 특례. 그래서 이 특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셨습니까? 근데 여기 가보면 이제 닫힌 건축물 옥내 저장소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닫힌 건물이라는 건 층이 2개 이상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가보면 요게 똑같이 들어갔더라고. 이게 복합 용도예요. 복합 용도. 이거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복합 용도. 고쳐주십시오. 복합 용도. 그래서 닫힌 건물일 때는 지금 여기 갔을 때 뭐 1000화 높이 나와 있고, 여기 무조건 바닥 면적 1000으로 들어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네. 뭐 내화 구조, 불연재료, 요 벽 기준도 나와 있고, 개구부 기준도 나와 있고요.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않고, 그죠? 갑자가 왜 들어갔죠?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뭐 그렇지 않다. 읽어보시고요. 복합 용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바닥 면적이 이렇게, 바닥 면적 제한이 되게 많네요. 그죠?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뭐 창 설치하지 말아라 막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다 특례 기준이에요. 특례. 아셨죠? 그래서 특례 기준은 그냥 여러분들, 이건 특례 기준이 아니고 그냥 저장소 기준.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저장소 기준. 그죠? 저장소 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제가 밑에다가 간단하게나마 한 번이라도 볼 것들, 특히 바닥 면적 정도 조금 보세요. 바닥 면적, 다층이나 복합일 때. 아셨죠? 바닥 면적 기준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원래 특례가 있어요. 뭐 소규모 옥내 저장소의 특례, 고인하점 단층 건축물 특례,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자고요. 아셨죠? 그냥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외울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별표가 뭐냐면요, 5개 탱크 저장소인데, 일단 요거 풀어보고 갑시다. 기본 OX.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맞죠? 50kg일 때 1류 위험물 바닥 면적 들어가 있고 4류 위험물 중 3석유류는 바닥 면적을 1000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4류 위험물 중에 1석유류나 알코올류, 또 특수인화물까지, 그죠? X. 그러니까 이 3석유류는 그냥 우리 그냥 2000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장 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지 않는다. 천장을 만들지 않는다. 저장 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임 유리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죠? 그래서 다음에 가보면 저장소 중에 무슨 저장소가 나와요? 옥외 탱크 저장소.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탱크를 두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위험물을 저장을 하는 건데 대부분 저장소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다 옥외 탱크 저장소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옥외 탱크 저장소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안전거리하고부터 해서 뒤쪽에 외워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